마지막 시간이죠. 신서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교과서로는 73, 74, 75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책을 기반으로 하긴 하되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선생님이 첨가를 해서 지금 기본 파선을 좀 써놨거든요. 저번에 얘기했던 거와 같이 영상을 좀 용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수업하기 전에 미리 판서해 놓고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하면서 나머지 부분들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여러분 그 73페이지에 보시면 그래핀이 있습니다. 그래핀. 도대체 그래핀이 뭐냐? 우리가 탄소로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다이아몬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흑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이아몬드하고 흑연은 기본 원소가 다 탄소예요, 탄소. 근데 구조가 어떤냐에 따라 가지고 한 녀석은 매우 튼튼하고 매우 단단하고 한 녀석은 매우 약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이아몬드하고 여러분 이빨하고 싸우면 여러분 이빨이 나가요. 그 정도로 다이아몬드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말하는 이 다이아몬드는 좀 안 볼 수도 있겠네요. 잠시만. 어차피 지울 거니까 이건 봅시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그물형 구조라고 해가지고 서로가 탄소 원자끼리가 공유를 매우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빈틈없을 정도로 모든 전자가 다 공유를 하다 보니까 매우 단단해요. 하지만 흑연은 되게 특이합니다. 흑연도 다 탄소로만 되어 있는데 세 개는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방향 측에서는 단단하게 공유를 하고 있어서 매우 단단한데 문제는 얘가 여러 겹이에요. 사실 흑연은 여러 겹. 그러면 여기서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몇 개씩? 알다시피 여러분 탄소는 14종 원소니까 전자가 4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3개씩은 다 공유결합이 참여해 가로 방향으로. 근데 하나씩은 남아요. 결합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선생님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네. 가로 방향으로 3개씩 공유결합하면서 층을 계속 만들어요. 근데 층과 층 사이를 잡아주는 힘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연필 같은 게 잘 부러지는 겁니다. 특이한 구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74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아마 이런 그림 있을 거예요. 이런 그림. 보시면 어때요? 층층층. 그래서 잘 보시면 3개씩 다 모두 다 공유결합하면서 결합하고 있는데 하나씩은 남아돌아서 표현을 안 한 것뿐이에요. 근데 층과 층 사이를 잡아주는 그 힘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아요. 미약한 힘으로 우리가 이제 결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흑연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게 좀 약합니다. 근데 대신에 가로는 세다고 했잖아요. 가로는 모두 다 공유결합을 하니까. 그래서 이 그래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흑연의 층층, 여러 겹이 되어 있는 그 흑연 층 중에서 한 층씩 다 떼어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흑연은 한 층이에요, 한 층. 흑연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층인데 그 중에서 한 층만 떼어다가 본 게 그래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뭐예요? 위아래가 없잖아요. 그 층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평면구조라 그래요. 평면구조. 한 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봐봐. 탄소 원자 사이로 하나, 둘, 세 방향. 하나, 둘, 세 방향으로.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말했다시피 그 가로 방향으로는 세 개의 공유결합이 매우 단단하게 이렇게 얽혀서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흑연보다는 이 한 층으로 그 중에서 한 층만 떼어다가 이걸 가지고 소재를 만들면 훨씬 더 그 흑연의 어떤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단단함이 더 세지는 그런 물질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그래핀이에요. 그래핀. 흑연의 한 층에 한 층.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과서 보시면 두 번째 층에 읽어보시면 그래핀은 흑연의 한 층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 겹인데 흑연은 여러 겹인데 그 중에 한 층을 떼어다가 본 거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평면구조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한 대로 흑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특징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우선 강철보다 단단해요. 강철보다 단단해요. 우리 책에는 한 1배 정도 단단하다고 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얘는 전기와 열 전도성이 뛰어나요. 전기와 열 전도성.
전기도 잘 통해주고 연에너지도 잘 통해주고. 그러니까 흑연의 장점만 싹 뽑아놓고 부족분은 다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흑연은 여러분 알다시피 특이하게 전기를 통할 수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탄소 원자가 3개가 돌아가 참여하고 전자가 다 하나씩 나눌 테니까 전기가 잘 흐를 수 있고 열이 잘 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얘는 한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얇겠죠. 얇다 보니까 투명합니다. 그쵸? 그래서 빛을 잘 투과시켜 투명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반도체를 배웠을 거예요. 그쵸? 반도체 당연히 전자가 이제 움직일 텐데 그 전자의 이동 속도보다 얘가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그래피는 밑에서 세 번째 줄 여기 위에 상단의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래피는 탄소와 탄소의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아까 하나씩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원자마다 그것들이 어디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보다는 이동 속도가 뭐하다 빠릅니다. 반도체의 전자 이동 속도보다 조금 늦게 써야겠네요.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세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빠르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얘는요 한층이다 보니까 얇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휘어지기도 잘하고 이렇게 쭉 늘어지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늘어지거나 꺾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전기적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책에도 아마 나올 텐데요.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휘어지는 그 활용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도 이 그래피를 활용을 하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면적이 늘어나거나 휘어져도 전기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흑연이 갖고 있던 장점과 그 단점을 다 극복하는 그래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신소재입니다. 그래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흑연의 한층을 떼어나간 거예요. 평면구조예요. 자, 근데 얘랑 유사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탄소 나노튜브인데요. 여러분은 아마 책에서 이 부분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녀석이 이제 이게 원통 튜브처럼 이렇게 돌돌돌 말린 거예요.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로 좀 보면 볼까요? 이게 이렇게 돌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한층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래피를 원통 튜브 모양으로 말려놓은 거다. 그래서 이런 원통으로 나선형 구조를 해가지고 말려져 있는 이 구조물을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데요. 기본적 성질이 얘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얘를 가지고 말아놓은 거잖아요. 그쵸? 다만 이제 모습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야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전기와 열 전도성이 뛰어나고요. 뛰어나다. 그리고 얘도 강철보다 강도가 크다, 더 단단하다, 이런 뜻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하고 특징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요. 얘는 대신 돌돌 말렸기 때문에 얘보다는 투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겹쳐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가 조금 다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나노 핀셋이라고 해가지고 매우 작은 핀셋이 있어요. 그런 거 만들 때 이런 구조물 형태를 만들 때 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소재가 바로 플러렌이에요. 플러렌. 여러분 73페이지 오른쪽 옆에 붙어있는 공 모양 있지 않습니까? 공 모양? 요거. 이게 플러렌이거든요. 이 플러렌은요, 딱 탄소 원자가 60개 있어요. 61개 있어도 안 되고요. 59개 있어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60개가 있어야 이 플로렌 구조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축구공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축구공 모양이 오각형과 육각형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이 여기 보면 이게 오각형이잖아요. 여기 육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축구공 모양처럼 그린다고 그랬는데 이런 구조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이상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로렌 같은 경우에는 딱 60개 원자를 가지고 축구공 모양 만든 건데요. 물다 보니까 내부가 비어 있습니다. 내부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빈 공간에다가 내가 운반해야 되는 중요한 물질 같은 거, 독소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가 운반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구조물하고 연결을 시켜서 얘가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운반할 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애를 보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약품 같은 거 운반할 때 주로 많이 쓰거든요. 특히 입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몸에 많이 어디가 아파. 특정 성분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야 돼. 그럼 얘를 매우 작은 크기로 만들어서 그 안에 그 특정한 약품 성분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소화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파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약물이 이제 여러분 그 표적 기관이나 세포에 이제 도달을 해가지고 어떻게 약 효과가 나오게끔. 그래서 특정 환경에서 이제 얘가 이제 그 녹아가지고 안에가 만들어졌을 때 하기 때문에 얘는요 그래도 그 탄소라도 그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환경에 노출되는 따라가고 이걸 녹일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부서지거나 변형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운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특정한 부위에 만약 우리가 먹는다라고 치면 특정한 부위에서 얘가 풀어지게끔 하는 걸 만들겠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제약을 사서 약을 만들어서 다른 공간으로 옮길 때는 이 구조물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원활하게 운반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역할을 많이 씁니다. 참고로 이 그래핀의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되게 특징이 많은데 왜 선생님 이거 그렇게 많이 못 봐요? 기본적으로 흡연에서 한 층씩 떼는 게 쉽지가 않대요.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또 많은 에너지가 소요가 되고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매우 어려워서 가치는 높은데 조금 활용도가 아직은 좀 떨어진다고 해요. 뭐 그건 단점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연을 모방한 신소들이 있거든요. 총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7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 74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아마 벨크로 테이프, 수중 접착제, 모르토텍스 선을 해가지고 크게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생각보다 잘 모방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독고마리였는데요. 우리 책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네요. 거기 독고마리. 여러분 첫 번째 그림에 거기 보시면 잘 확대해서 보시면 독고마리 열매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있어요. 고리로. 그럼 이걸 적용한 게 뭐냐면 벨크로 테이프예요. 벨크로 테이프. 벨크로 테이프가 뭐죠? 다른 말로 찝찝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이렇게 신발 같은 거 물에 쭉 붙였다가 찍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벨크로 테이프예요. 거기 보시면 얘가 오돌토돌 하면서 이렇게 잘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독고마리 열매의 모습을 모방하여 만든 겁니다. 그래서 띄었다 붙였다를 할 수 있는 거죠. 신발 같은 거 신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합의 족사라고 하는데요. 홍합 여러분 뭐 이건 여담인데요. 이 영상을 원래 주의적으로만 안 하고 싶지만 홍합은 여러분이 먹는 그 짬뽕에 있는 홍합은 자연산이 아닌 거 아시죠? 그거는 이제 웹쿡에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양식으로 기르는 종인데요. 홍합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홍합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홍합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홍합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연에서 취득한 것들만 홍합이에요. 이게 양식이 잘 안 된대요. 홍합은 안 돼서 실제로 발에 이렇게 붙으면서 바닷물이라는 바람을 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바닷물새 생물을 이제 얘가 먹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홍합을 진짜 맛을 보려면 정말 자연산을 채취를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짬뽕해서 먹는 것들은 유사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홍합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홍합은 그 족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족사. 이 족사가 뭐냐면 홍합이 아까 어디 산다고 했죠? 이 발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야 바람도 불고 물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내가 붙을 힘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붙는 물질이 없으면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홍합은 족사라는 곳에 접착 단백질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분비물을 내면서 이렇게 붙습니다. 이런 게 붙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붙으면서 바닷물이 오며가며 파도가 칠 때 거기에 있는 생물들을 이제 얘가 이제 먹이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합의 족사에는 접착 단백질이라는 게 이제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거. 접착제? 근데 어디? 물에도 쓸 수 있는 접착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중 접착제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 거기 두 번째 그림에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홍합이 지금 발에 타닥타닥 붙어있잖아요. 하고 봤더니 거기에 그 접착 단백질이 분비로 해서 붙는 거다. 그래서 얘를 활용한 것이 수중 접착제입니다. 수중 접착제. 혹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몸에서 어떤 특정 부위에 어떤 부위를 붙이려고 할 때 의료용 생체 접착제도 쓴다라고 해요. 의료용 생체 접착제. 어쨌든 생물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무해하지 않아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연잎 아세요? 연꽃? 그거 되게 크잖아요. 그거 빗물 내리면 또르르 하고 굴러갈 거예요. 거기 안 묻잖아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물방울이 또르르 모여가지고 이렇게 담는 큰 이파리를 말하는 건데 이 연잎도 확대해봤어요.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 보면은 이 표면에 연잎의 표면에 이 연잎 표면에 진짜 찌끄맣게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방울이 이렇게 살포시 떠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르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돌기가 없었으면 얘는 여기에서 그냥 붙어가지고 물론 이제 물방울도 이제 더 모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우리 그 또르르 느낌이 안 나는 거죠. 그냥 질질 이렇게 약간 끄적끄적끄적 하면서 내려오겠죠. 예쁘게 딱 떨어지는 게 물방울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연잎의 표면에는 매우 작은 크기의 그 돌기가 있어서 이렇게 물방울이 쉽게 털어낼 수 있게.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방수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방수 효과가. 그래서 연잎의 표면을 모방한 신소재로서는 우리는 이제 이걸 활용한 게 바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유리 코팅이라는 게 있어요. 유리 코팅. 엄마 아빠들 운전하면서 나중에 이제 와이퍼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유리 코팅제를 이렇게 발라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방수 효과가 껴. 그다음에 물방울이 거기에 떨어졌을 때 잘 털어낼 수 있게 뿌립니다. 그러면은 비가 엄청 오더라도 물방울이 탁탁 하면서 다 없어지잖아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매일 매달려 있지 않잖아. 금방 털어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그런 재료도 많이 씁니다. 아니면 이제 방수되는 거. 방수되는 거죠. 방수가 되는 거. 말 그대로 방수가 되는 일은 물이 떨어져도 금방 털어낸다는 뜻이거든요. 다 이런 원리를 활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지금 없지만 여러분 개코 도마뱀이라는 게 있어요. 도마뱀인데 얘 발바닥 매우 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뭉툭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발바닥이 좀 튀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미세한 털이 막 달려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벽이 되게 잘 붙습니다. 그래서 얘도 벽면에 엄청 잘 붙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나온 게 바로 개코 테이프예요. 개코 테이프.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테이프 뭐라고 할까? 그 뭐냐? 그 패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파스 같이 붙이는 거. 그러면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이렇게 붙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종류는 다 여기에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코 테이프나 의료용 패치나 의료용 패치가 파스 같은 느낌이고 개코 테이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테이프예요.
스카치 테이프 같이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미줄. 거미줄 우리가 볼 때 매우 약하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사실 실크 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 개, 정말 진짜 수백만, 수천만 개 이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뭉텅하게 해갖고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만들잖아요. 생각보다 매우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모이면 생각보다 매우 단단한 강도가 크고요. 그 매우 신축성도 탄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거미줄 보시면 약간 탄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도 잘 끊어지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 거미줄에 대한 그 탄력성, 신축성과 그 다음에 강도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 책에 안 써있지만 이제 낙하산 그 줄. 그 다음에 여러분 의료용에서 인공 힘줄이에요. 이제 내가 뭐 사고를 당했다거나 했을 때 힘줄이 나갈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거미줄은 이제 우리 인체에 큰 무리가 되지 않게 이제 정제를 한 거겠죠. 그거를 가지고 연결시켜주는 의료용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탄. 아까 강도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탄복도 활용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상어가 어른 걸 아시죠? 네, 상어가 바닷속에서 매우 헤엄을 잘 치죠. 빠르게. 그래서 거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럼 상어의 피부를 한번 볼까? 하고 봤더니 얘가 역시 마찬가지로 피부에 아까 우리 연희의 표면처럼 돌들이 나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착안해서 만든 게 뭐냐면 전신 수영복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젖지 않으면서 물방울이 잘 맺히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신 수영복이 뭐냐면 여러분 그 수영 선수들이 위아래가 한 벌로 있는 그 검은색 옷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스쿠버 다이빙도 할 때 입는 그 옷. 이게 전신 수영복인데 그것들은 뭐야? 이 물이 어떤 수영복들은 물이 잘 젖어가지고 막 무겁잖아요. 이게 물놀이나 이렇게 하고 나오면. 근데 전신 수영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젖긴 젖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헤엄칠 때는 저항력이 좀 덜하니까 좀 더 수월하고 물도 더 금방 털어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훨씬 더 무겁지 않게 해줘서 보통 수영 선수들이 이런 걸 많이 이제 입고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모르포텍스 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자연의 모르포나비라고 나도 이거 처음 봤는데요. 이 모르포나비가 되게 웃겨요. 그 날개를 좀 보시면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데 얘는 색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비추냐에 따라서 파랗게 보이기도 하고 녹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래요. 이제 이거는 약간 물리 개념인데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특이한 격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굴절과 반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눈에 이렇게 아름답게 색을 띠면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 게 뭐냐면 우리 지금 나와 있지만 모르포텍스 섬유예요. 모르포텍스 섬유. 한마디로 섬유라는 것은 옷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드레스를 만들었잖아요. 자 보세요 색깔 어때요? 그냥 블링블링 그냥 뭔가 광택이 있는 것 같은 은색이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제 어두운 곳에 가서 어떤 빛을 비추냐에 따라 가지고 파랗게 되기도 하고 하얗게 되기도 하고 빨갛게 되기도 해요. 되게 신기합니다. 맛을 부리는 거죠. 이게 그 모르포 안에 있는 그 구조, 격자 구조를 어떻게 내가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색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이한 특이점을 이용을 해서 만든 게 바로 모르포텍스 섬유예요. 그래서 실제로 염색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예전에 어떤 TV에서 어떤 모델이 이런 비슷한 옷을 입고 나온 걸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나도 이 옷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근데 그런 어떤 유튜브나 어떤 영상을 보게 되면 되게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영상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참고로 여기까지 시작범이고 그 몇 페이지냐 81, 82페이지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대단한 마무리에서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해당하는 문제들만 아마 푸시면 될 것 같죠? 근데 거의 다 되네요. 어차피 이거 단원 중단 거의 대단원이 아니라 그냥 이 단원 전체인데 그렇죠? 그래서 시간
내셔가지고 이쪽 파트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저번에 말한 것과 같이 이제 다음 주에 수업에 이렇게 없는 반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있는 반들은 이 내용을 아마 수업 시간에 배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시간 마무리하고 그때 만나요. 안녕.